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동아시아 산업 지형 전체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 사안은 단순한 양국 문제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반도체, 방산, 풍력, 발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대체가 어렵고 공급망이 극도로 제한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은 사실상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 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가 일부 채굴되더라도 실제로 산업에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선 전략자원 무기화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지난 1월 초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히토류를 판매하는 일부 중국 국영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이 실제로 히토류 거래를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추가 조치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국가와 지역의 조직,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제3국을 경유해 중국산 히토류나 관련 품목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2차 제재 성격을 띱니다. 이 조치는 일본만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도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 역시 일본 기업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기업들은 일본 기업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세운 생산 거점을 경유해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경로까지 강하게 통제할 경우 의도치 않게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총리 역시 지칠 공조를 강조하며 공급망 강화 추진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제안으로 핵심 광물 관련 국제회의가 열렸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주요 7개국, 그리고 한국, 호주, 멕시코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는 히토류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국가 간의 무역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본이 이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히토류 공급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사용되는 연구자석, 전기모터, 배터리 관련 부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완성차 생산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중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는 히토류 부족을 이유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히토류 공급 문제가 이론적인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가 남태평양 심해에서 히토류 시굴 작업에 착수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체 공급망 구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히토류 채굴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며 환경 문제라는 또 다른 변수도 동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일본 완성차 생산이 흔들릴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일부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그 공백을 한국 업체들이 일부 채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망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인 수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조달, 불확실성 확대가 전동화 밸류체인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이 흔들리면 한국이 무조건 웃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서로 촘촘히 연결돼 있고 한쪽의 충격은 결국 다른 쪽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여지는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수출 통제가 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전적 대비와 중장기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반사이익을 언급하기에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핵심 광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점검해왔습니다. 이번 중국의 대일 히토류 수출 통제 역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히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발표 시점이 올해 초로 미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종합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을 경유하는 일부 공급 경로가 국내 기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본이 자국 내 공급망이 아닌 한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계와 기민하게 소통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히토류 수급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 공급망 구조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원이 외교 안보 수단으로 활용될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기적인 유불리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히토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자원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품목이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제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을 넘어 자원과 공급망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국가와 기업만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